수천만 갯벌에 생기가 가득 돌고 있는 계절입니다. 자연의 생기가 돌아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자연이 위험해지면 우리가 위험해진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그 어느 것보다 높은 탄소 흡수력으로 탄소 중립의 해답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순천만 갯벌.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더불어 기후변화의 대응으로 대두되고 있는 블루카본의 보고로서 순천만 갯벌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다양한 식물, 동물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물새 중 47%가 주요 서식지로 이용한 것으로, 생태계의 다양성 때문에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혀 2021년 21개국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답니다. 우리 지역 순천에 지구의 콩팥, 기후위기에 대안이 되고 있는 순천만 갯벌이 있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행운이겠죠. 우리를 살리는 자연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순천만 갯벌, 함께 나가보실까요? 순천만 갯벌이 세계유산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순천만 면적으로는 매우 작은 겁니다. 그러나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요새 뜨고 있는 블루카본이라든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순천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서해안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뭐 천수만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고창도 있고 신안도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블루카본 그러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활동에 의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러는 게 이제 블랙카본이라고 하거든요. 초지, 나무, 육상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그린카본, 그 다음에 바다 해양 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린카본하고 블루카본은 탄소를 흡수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블랙카본은 탄소를 내뿜는 거고. 이런 인간 활동에 있어 가지고 탄소를 배출하면은 그것을 다시 흡수를 시킨다라는 거죠. 배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을 제로가 되게 한다. 그게 탄소 중립. 예. 탄소 제로. 예, 탄소 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육상에서는 그린카본이 활성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목일 같이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초지에서 탄소를 흡수를 하고 탄소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대로 바다로 옮겨 놓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로 옮겨 놓는다라는 것은 바다의 해초라든지 염생식물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탄소를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탄소를 계속 저장을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그린카본과 블루카본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블루카본은 그린카본에 비해서 탄소 흡수 속도가 50배 정도 빠르고 용량은 5배 정도 많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순천만 갯벌에서 만들어진 양은 어떻게 측정이 된가요? 순천만 습지에서는 연간 한 25,000톤 카본, 25,000톤 정도를 헥타당 흡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순천만이 가장 블루카본을 많이 흡수하고 있다. 탄소 중립에 많이 잘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하천하고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박사님, 순천만이 다른 데보다 깨끗하죠? 예, 깨끗하죠. 특히 맛조개 같은 경우 보면은 해감을 시켜도 100% 다 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뻘이 남아 있거든요. 맛조개 안에 들어있는 뻘을 먹었을 때 뭐라 그럴까, 그 뻘 향이 달달하거든요. 달달. 그 향이 좋습니다. 향이. 예, 그만큼 뻘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갯벌이 살아있는 거죠. 갯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서 규조류입니다. 규조류가 식물이거든요, 쟤도. 저것이? 예, 미세 플랑크톤이거든요. 플랑크톤들이, 규조류들이 많이 흡수를 하고 있죠. 이산화탄소를. 짱뽕의 먹이도 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먹이가 되죠.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어요. 아, 이 구멍이 나 있다라는 게 지금 붉은말 말똥개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다 그 구멍이 보여요.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그 구멍 사이로 뭐가 더 왔다 갔다 하는 거냐면 공기가 왔다 갔다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 뻘이 있으면은 뻘 밑으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기에 노출이 됐을 때 이 사이사이로 산소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뻘이 썩지가 않는 거죠. 네. 딱 위에서 봤을 때 구멍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죽은 개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쉽게 봤을 때. 네네. 상부조간대에서 나는 게 가리맛, 가리맛 쪽에가 나고요. 그 다음 밑에서 나는 게 참꼬막, 그 다음 밑에서 나는 게 새꼬막, 그 다음 더 깊은 곳에서 나는 게 피고막. 선생님, 갈대 수가 엄청 좋은데. 갈대가 그러니까 이제 벽과식물이에요. 얘네들이 벼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데 10월 달 되면은 갈대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색깔도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벼가 익으면 노래지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노랗게 변하는 거죠. 갈대가 지하 경으로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얘가 예를 들어서 뿌리라고 하면은 올해는 여기에서 났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여기서 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데서 나고 그렇게 하고 지하 경에서 나는 거죠. 박사님, 순천만 갯벌에서 자생하는 생물들이 주로 어떤 종일까요? 일단은 순천만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순천만 갯벌에서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 48종, 48종을 포함해서 252종의 조류가 이제 계절별로 도래하는 생명의 땅으로서 전국 연안 내륙 다 200개 습지를 포함했을 때 멸종 위기종 조류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작년에도 많이 왔다 갔나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이제 흑두루미가 오늘 10,000마리가 넘게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 이즈미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거든요. 네. 다 안전한 순천만으로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마리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걔들이 그 직감적으로 아나 봐요. 저리도 같은 것도. 본능적으로. 그 순천에 오면 여기가 좋잖아요. 네. 뭐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새들에게 물어봐. 새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쪽이 이제 염습집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합성 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식물이다 보니까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CO2, 이산화탄소를 머금어가지고 산소를 내놓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유기물들을 지하에 저장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블루카본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요. 식물들은 무기 영양염을 필요로 합니다. 무기 영양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천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다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무기물들을 또 정화를 하는 거죠. 이런 갈대들 오염물들이 유입이 됐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칠개라든지 짱똥이라든지 이런 생물들이, 동물들이 그 이런 유기물들을 여과한다든지 먹어가지고 이 순천만을 자연적으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몇 년도까지 준비를 한 거예요?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 했는데 30년까지 그때 전 정부에서는 30년까지 해가지고 빨리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체 기조가 지금 전 세계 기조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니까요. 선생님, 혹시 차후 순천만 갯벌에 대한 미래 전략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순천만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저쪽에 농주 갯벌을 복원을 해 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장산 갯벌을 폐염전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화포 앞에 오염된 지역을 또 복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계약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차 해역 갯벌 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갯벌 복원을 해가지고 탄소 중립에 그만큼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복원은 몇 년 정도 걸린가요? 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짧게 보면은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주 갯벌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13년도에 복원을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올해가 23년이 되지 않습니까? 23년, 10년이 지났을 때 지금 농주 그 갯벌을 가보면은 여기가 예전에는 거기가 그거였거든요. 오리농장. 비점 오염물들이 계속해서 바다로 유입이 되고 갯벌로 오염물질들이 유입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가보면 원래 갈대밭이었던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복원 후에 10년이 있어줘야지 이게 자연 상태와 평행이 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국가적으로 지금 갯벌 복원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니까요. 자, 육상에다가 무슨 건물을 하나 세워요. 그건 바로 태가 나잖아요. 근데 바다에다가 자, 갯벌 복원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주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걸려가지고 이게 완전 자연 복원이 된 거예요. 10년까지 그 누가 기다리냐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이게 투자가 좀 적어지는 거죠. 그게 사실이다 보니까 현실이고 바다 갯벌 이쪽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박람회장을 만든 이유가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도시의 팽창이 순천만 정원까지거든요. 정원 남쪽으로는 도시가 팽창하지 말아라. 순천만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서 정원 박람회를 개최를 한 거고 정원 박람회장을 만들었으니까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밤에는 야간 조명을 켜지는 않거든요. 네. 생물들을 그대로 자연적으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정원은 인간이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정원이고 순천만 습지는 우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지구의 선물이죠. 지구의 선물. 네.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지구의 선물을. 네, 그렇죠. 그 박사님들이 여기에 대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솔직히 보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고충을 좀 이야기해 보실래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은 인력풀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인력풀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거나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고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박사님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뭐죠? 블루카본 강화 사업이죠. 갯벌 복원을 통한 블루카본 강화 사업. 훼손된 갯벌을 원상태로 복원을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염생 식물들이 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탄소 먹는 갯벌. 물 먹는 하마 말고 탄소 먹는 갯벌.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해야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은데. 아유, 별 말씀을요. 순천이 좋다 한번 할까요? 네. 순천이 좋다. 순천만 갯벌이 좋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